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진실을 밝힐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오늘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계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멀리서 얼핏 봤고 뒷주머니에서 뒤늦게 발견했고 이런 변명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내란의 밤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3일 밤 8시 40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앉아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들어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있었고 한 전 총리와 김영호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 집무실로 합류했습니다. 이어서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은 밤 9시 9분에서 10분 사이의 모습.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집무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대부분 계엄 관련 문건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용현 전 장관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손가락 4개를 들며 국무회의 정족수 11명까지 4명 남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문건을 검토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주머니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꺼냅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각은 밤 10시. 이 시간을 넘긴 10시 5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가려 하자 박성재 전 장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합니다. 7분 뒤 김용현 전 장관은 손가락 1개를 들어 올렸고 곧이어 오영주 전 중기벤처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0시 16분 정족수가 충족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문건이 다 배포되기도 전인 10시 18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떠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후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하라는 듯한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 속에선 누구 한 명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말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태는 어땠을까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계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엄 관련 서류를 직접 챙기고 언론사 단전단수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과는 한참 논의까지 진행했는데요. 섬찟하게도 이때 이 전 장관의 얼굴에선 웃는 모습까지 드러납니다. 이어서 구승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손가락으로 남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고 있을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고개를 2번 끄덕였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빠져나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무언가 빠뜨린 듯 돌아오자 한 전 총리는 책상 위에 있던 계엄 관련 서류를 건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모습들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제재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동조의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 서류 서명을 거부하며 자리를 떴지만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16분가량 문건을 보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건네자 한 전 총리는 이를 곰곰이 읽어본 뒤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긴밀히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던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던 종이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 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 중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이후 무장군인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동문서답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 반대에 대해서 밝히신 거 맞습니까? 반대하시는 듯한 모습이 CCTV에는 안 잡혔는데. 증인으로 나온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은 계엄 선포 계획을 한 전 총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한 전 총리가 반대 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검찰 중립은 역대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과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다시 확대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키우는 제도를 마치 검찰 중립 확보의 중요 성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실이 고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한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른바 수정관실은 무차별적 정보 수집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역할이